자, 요것도 하나 이슈이긴 한데 고용노동부 장관이랑 산자부 장관이랑 의견이 갈렸다. 불필요. 필요. 바로 주 52시간 예외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있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특례를 내두고 시각차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도 이제 주 50시간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뭘 도입했냐면 996 제도라고 있잖아요. 이제 9시에 출근해서 9시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하는 제도를 996을 도입을 했다고 했더니 정호원들이 와서 그냥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996.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게 996이 유명한 그거잖아요. 중국에. 996 근무제. 그죠? 이거 이면에는 제가 알기로 응? 과로에 대한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도 이렇게 약간 쓰려 그러는데 이 얘기를 갖고 또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 이게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자 봐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메가 특구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에 맞는 혜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근무 시간인데 이 주 52시간을 예외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자발적으로 한다거나 근로자들이 원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특수성을 띠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 어? 예를 들어서 뭐 응급실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지금 봐봐요. 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 공산당 걸 따라하냐? 이게 뭐가 있어요? 어? 기업이 활성화되고 뭐가 조금 좋아질 것 같으면 근로자들의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 알 바 아닌 게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 되거든요. 민주당 하면은 뭐였어요? 가진 자분보단 열심히 살라 하는 자들. 근데 조금 가진 게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서민적인 부분을 이렇게 착 그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고 했던 게 뭐예요? 노란봉투법도 만들고 근로자 대책회의도 만들고 여러 가지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 아젠다에서 많은 국민들을 선점해 왔어. 그런데 지금은 뭔 얘기하고 있어? 996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심히 우려합니다. 지금 민주정부와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지고 있어. 지금 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지금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 남 얘기하듯이. 이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저기 혹시 있나? 잠시만. 잠깐 치웠는데 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한나 아렌트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악의 평범성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다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아돌프 아이히만 이야기를 다뤘었죠.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이 누구예요? 나치 할 때 최측근 장교 중 한 명이죠. 주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노예로 부리고 학살하는지 업무를 맡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며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아이히만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보자면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돌프 아이히만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대인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이렇게 실무적인 처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용소에서 본인이 설계하고 기획했던 것들을 시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내가 그냥 행정 업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한 대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직접 목격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갑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들 살펴보니까 자기가 막 지금 혼란이 왔어. 자기가 설계한 대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막 봤더니 이번에 효율이 몇 프로 좋아졌습니다.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토론을 본 거예요. 아이만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나는 그저 내 업무를 하는 것뿐이야. 감정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고 사이코패스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막 모두가 그냥 가볍게 숫자로 얘기하는 거야. 아, 이번에 유대인을 몇백만 명 죽였는데 이번에는 효율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일이야. 그렇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쭉 보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악은 뭐 평범한 데서 나온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멍청하고 정말 멍청한 사람들한테 지배받는 그 구조가 된다. 이거를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 어떻게 저렇게 잔인무도한 그런 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원래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있었던 건가? 아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을 어떻게 봤다? 숫자로 보고.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고. 그냥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라는 인식과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과로한 사람들을 직접 봤지만 어떻게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만. 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참 슬프죠? 그와 비슷한 게 뭐예요? 죄와 죄와벌도 비슷한 점이 있죠. 죄와벌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그 금은방 할머니를 죽이고 그 여자를 죽이고 어떻게? 아, 나는 나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면서 점점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해나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비견되기도 하는데 저런 거를 서슴없이 내놓으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레버리지도 그렇고 저는 항상 뭘 가정하에 둬야 된다고 보냐면 정부도 틀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잡으면 돼요. 아니, 틀렸다고 실수했다고 다 죽여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잡으면 된다고 저는 봐요. 다시 더 바로 잡아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기승전 찬양이야. 그럼 어떻게 돼? 저는 이런 사회 영향이 이렇게 증폭될 거라고 봐요. 그때 가면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지율이 더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생각해봐요. 내일 당장 코스피가 9,000 되면 지지율이 다시 7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사람들이 이때 빨리 빼야 된다 이럴걸요. 그리고 다시는 안 들어올걸요. 아니면 내려간다에 베팅하거나. 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 시장이. 신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믿음이 무너지는 구간이에요. 믿음이 무너지는 구간. 그럼 어떻게? 빨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요거는 요렇게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올려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반명이야. 아주 지금 위험한 구간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요 뭐 금융 어쩌고저쩌고 뭐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있을 때 했다고요. 책임도 지는 사람 없죠. 사과를 하는 사람도 없죠. 대책을 잘 내냐? 잘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상화시킬 의지는 있느냐? 모두 눈치 보면서 말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가 무너져.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정청래 후보밖에 없어요 지금. 왜? 지금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옆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밖에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게 저는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주는 역할이냐 끌어내리는 역할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호남 메가특별법부터 해갖고 막 해가지고 이거에 잘하겠다고요? 저 996 같은 얘기하면서요?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잘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호남에다가 저거 이렇게 메가특 쫙 해갖고 쫙 해서 만들어봐. 그러면은 거기 경제도 좀 살고 지역도 좀 살고 근로자도 많아서 외식 사람들도 좀 살고 일자리도 좀 생기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거기 가갖고 딱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딱 이래. 근데 뭐라 그래? 엄마 나 못 다니겠어. 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6일 일하래. 나 엄마 보러 못 가. 오늘 못 들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난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물론 일정 부분에서 뭐 해결책을 위해서 뭐 하는 방법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랑은 뭐였어요? 사람을 우선시하고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흘러가는 것들이 잘 살펴보면 본인들이 관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관찰하려고 하면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떻게든 그냥 배제시키고 다 그냥 박살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진지하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밭갈이 하신 분 손. 자, 밭갈이 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밭갈이 하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걱정스러워. 걱정이 그냥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저 이렇게까지 걱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뭐 민주당 내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서운해요. 미워요. 지금 돌아가는 걸 봐봐요. 내 의견과 다르다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요. 그러면서 큰 사고들이 터질 때는 다들 몰라라가면서 어? 어제 했어요. 저요. 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지구인님 하셨고요. 오늘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했어요. 스텔라님 하셨고 아스팔트라 텃밭이 없어요. 텃밭이 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이해해야 됩니다. 글도 엄청 달고 다녔어요. 와이프랑 생각이 너무 달라서 힘드네요. 답답합니다. 그렇죠. 원래 다른 거보다 가족이랑 생각이 다를 때 힘들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할 곳이 없어요. 그래도 페북 들어가서 열심히 홍보 중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엄청 친한 척했어요. 바깥을 자신이 없어서 내일 광주 가려고요. 할 곳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시키려고 당원가입 시켰어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자꾸 저는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바꾸는 게요. 저번이랑은 달라요. 국민의힘과 싸워서 이기자 할 때랑 달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2만 배는 힘든 작업일 거예요, 이번에는. 피로도도 엄청나게 높고 그래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유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고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